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알파7 R4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먼저 올려놓은 사용자 정의키랑 FN 기능 메뉴 영상을 안 보셨다면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봐주실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 알파7 R4의 메뉴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소니 카메라 메뉴 너무 어려워 하시는데 여러분의 카메라가 생각보다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랍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의 카메라랑 좀 더 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부터 알파7 R4의 메뉴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FM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대메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메뉴를 빠르게 움직이시려 그러면 메뉴 버튼을 누르고 FM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메뉴 1은요, 카메라 설정이에요. 사진과 관련된, 여기서 여러분이 뭔가를 바꾸면 사진 또는 사진과 영상의 컬러가 바로 직접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카메라 설정 2는 이렇게 대메뉴에 1, 2, 3, 4까지가 영상 메뉴고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가 사진, 이 카메라 사용자를 도와주는 편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직접적으로 사진과 영상에 뭐가 바뀌는데 이제 컬러나 사진이 바뀌는 거는 대메뉴 1, 영상의 메뉴는 1부터 4까지 있고 5부터 11까지는 사용자를 도와주는 편의 기능이 있다. 그리고 여기는 와이파이 관련된 기능, 재생에 대한 기능, 기계적인 설정, 내 메뉴, 마이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삽 모양이 있는 게 파일 형식이 삽 모양의 파일 형식이 있고 이 필름 모양의 파일 형식이 있잖아요. 삽 모양이 사진 전용 메뉴, 필름 모양이 동영상 전용 메뉴입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카메라 설정 원의 파일 형식은 RAW JPG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되고, 소니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압축 RAW랑 JPG 파인이 기본 옵션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압축 이렇게 엑스트라 파인을 써야 더 좋은 화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데이터적으로는 비압축이나 엑스트라 파인이 용량도 2배 크고 화질도 좋은 건 사실이지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는 압축 RAW랑 JPG 파인으로도 웬만한 사진에서는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굳이 용량이 큰 거를 쓰시면 컴퓨터의 사양도 저장 공간도 배로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압축 RAW랑 JPG 파인 쓰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라지 미디움 스몰을 라지를 그냥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 종횡비는 다양하게 있지만 JPG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3대2가 이미지 센서의 비율이라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4대3, 16대9, 1대1로 이런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화소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냥 3대2로 쓰시고 나중에 후보정에서 자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APS-C는 크롬 모드입니다. 이거를 켜버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소가 2600으로 줄어들고, 화면상에 보시면 이렇게 화각이 줄어들죠. 저기 화면 중앙이 비행기 위에 그 점선 안에 실선 있죠. 이게 점선이 센서인데 그 안에 크롭된 실선만큼만 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평상시에 꺼놓고 필요할 때만 켜서 쓰고 있어요. 장시간 노출 NR은 오래 찍었을 때 노이즈 줄여주는 기술이라 꺼줄게요. 이거 켜있으면은 30초 야경 찍으면 1분, 30초를 찍고 30초를 저장하면서 노이즈를 줄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촬영하는 시간에 두 배가 걸려요. 그래서 끄는 거 추천드리고, 고감도에서 노이즈 리덕션을 표준으로 거시는 거 추천드리고, 색공간 sRGB 추천. 어도비 RGB로 하면은 그만큼 여러분이 해줘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sRGB를 추천합니다. 렌즈 보정 옵션은 이거는 뭐 켜고 끄고 여러분의 마음인데, 이거는 JPG에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RAW에도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옵션을 켜고 사용하면은 RAW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에 가시면 렌즈 보정 옵션이 켜 있고, 이걸 끄고 찍으면 그 옵션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JPG나 RAW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고 필요 없으면 끄시면 돼요. 음영은 이렇게 비네팅 생기는 거 줄여주는 거, 이거는 말 그대로 수차를 줄여주는 겁니다. 렌즈에 따라서 왜곡 보정은 내가 해제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기본 단일이 있다면 하이 플러스가 10연사, 하이가 8연사, 미드가 6연사, 로우가 3연사, 이렇게. 이거는 이제 셀프 타이머 2초, 셀프 타이머 뭐 10초에 5장, 뭐 5초에 3장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고, 브라켓도 아래에 이렇게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단일 촬영을 하실게요.
브라켓 설정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 뭐 2초 있다가 찍히냐 뭐 이렇게 저는 보통 브라켓을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2초 있다가 어두운 거 중간 밝은 거로 찍혀라 라고 하고 여기에서 풍경 촬영할 때 이렇게 풍경 촬영할 때에 연속 브라켓으로 제가 많이 쓰는 게 일출일몰 같은 촬영할 때 이렇게 2.0 EV 3장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어두운 거, 중간 거, 밝은 거 이렇게가 촬영이 되고 요게 이제 일출일몰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세팅일 것 같아요. 간격 촬영은 인터벌 촬영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일단은 넘어가고 제가 나중에 별도의 강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셀 시프트 같은 경우는 여러 장 찍어가지고 뭐 4장 찍어가지고 또는 이 알포 같은 경우는 16장 찍어가지고 화소를 올려주는 기능이에요. 이 4장은 화소는 안 올라가지만 이제 디테일이 살아나는 거고 이건 화소가 커지는데 이거를 찍은 다음에 이미징 엣지에서 합쳐야 되는데 이거 이제 실내에서 정물 촬영할 때 야외용은 아니에요. 움직임이 있는 피사체 촬영하게 되면은 다 이제 픽셀이 깨지기 때문에 실내, 정물, 박물관 뭐 이런 거 촬영할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랑 뒤에 나올 지속중 고정중 설정 호출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해서 메모리 호출, 고정중 설정 호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별도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능이에요. 이 메모리 기능은 이 모드 다이얼의 1, 2, 3이고 이 고정중 설정 호출은 특정한 버튼에다 기능을 넣어 놓는 건데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다만 이걸 다 쓸 줄 알아야 저거를 이해하실 수 있어서 나중에 별도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초점 모드는 AFS, AC, 뭐 DMF, MF 등이 있어요. 영역은 이제 와이드 제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설정을 제한해 놨어요. 필요 없는 것들을. 그래서 이거는 와이드냐, 존이냐, 플렉스블 스팟 등을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데 요게 중요해요. AFS는 그냥 다 AF를 쓰실 건데 AFC가 AF냐, 셔터냐, 균형이냐. 균형은 AF냐, 셔터를 카메라 네가 결정해 줘인 거고 여러분은 AF랑 셔터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 선택하실 수 있는데 AF는 초점이 맞았을 때 찍히는 거. 셔터는 초점이 안 맞은 중에도 셔터를 누르면 그냥 찍히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에 연사를 한다라고 치면은 셔터로 돼 있으면은 10연사 할 때 10연사가 다 가요. 초점이 살짝 안 맞았을 때에도 그냥 누르면 찍히는 게 셔터. 그래서 다다다다닥 이라면은 이 AF로 해놓으면 초점이 맞았을 때만 찍히기 때문에 뭐 다다닥 딱딱 다다닥 딱딱 뭐 이런 식으로 초점이 맞았을 때 안 맞았을 때 이게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움직이는 선수 같은 것들을 촬영을 할 때에 초점이 맞았을 때는 AF인데 어쩔 때 셔터 나면은 뭐 무용 동작 이런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야 될 때 그럴 때는 셔터 쪽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초점 결과물 우선이냐 과정 우선이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AF 이유는 저는 요즘에 저희 아기를 가장 많이 찍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초점 영역 제한은 저는 이 안 쓰는 중앙 전 안 쓰거든요. 그리고 확장 플렉스블 스팟도 안 써요. 하지만 이 트래킹 리얼타임 트래킹일 때는 쓰기 때문에 이렇게 리얼타임 트래킹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 얘는 안 쓰는 것들을 해제하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만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거 와이드는 쓰고 안 쓰고 해서 그때그때 좀 다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영역 제한을 걸어 놓으면은 여기서 필요 없는 건 안 나와요. 딱 제가 필요한 것만 나와요. 버티컬 호리즌은 가로와 세로일 때 위치와 영역을 별도로 기억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든 상태에서 가로와 세로를 설정해주는 건데 이게 그냥 이렇게 꺼져 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측에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들어도 계속 동일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위치를 별도로 기억하게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 있었는데 우측으로 갔을 때 이렇게 회전했을 때는 아래로 이렇게 반대로 했을 때에는 위로. 그러면 좌측 회전이냐 가운데냐 이렇게 오른쪽 회전이냐에 따라서 위치가 별도로 기억이 되고요. 이거를 영역까지 해놓으면 가운데 있을 때는 플렉스블 스팟인데 우측으로 갔을 회전했을 때는 와이드를 놓고 왼쪽으로 회전했을 때는 존을 놓으면 존 플렉스블 스팟 와이드 이런 식으로 별도의
영역과 위치를 기억해주는 기능. 이게 멋있어서 사람들이 이거 키는데 이거는 내가 필요가 없으면 꺼놔야 돼요. 이거 켜놓고 카메라 초점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계세요. 필요하지 않는 메뉴는 끄는 게 그냥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AF 보조광은 어두울 때 빨간빛 나가는 건데 이거는 끄는 게 무조건 초점이 잘 맞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른 거보다 이게 여러분 꺼 있을 거예요. 이게 꺼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보시면 저기에 얼굴이 있잖아요. 얼굴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얼굴이 반셔터를 누르면 초점이 저기 잡히는데 반셔터를 누르기 전에는 얼굴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내가 몰라요. 그래서 프레임 표시를 켜놔야 내가 반셔터를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회색으로 나와 있고 그 상태에서 반셔터를 눌렀을 때 저렇게 초점이 얼굴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얼굴 눈 설정에서 이거를 켜놓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추적 감도는 민감 표준 잠김이냐인데 이거는 내가 어떠한 피사체를 촬영하고 있을 때에 원래 찍던 피사체를 계속 유지해주는 속성이 잠김. 매번 새로운 피사체를 따라가게 하는 게 민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뭐 지금 일단 얼굴 인식을 한번 꺼볼게요. 얼굴 인식을 끄고 이런 식으로 AFC로 저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저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 앞에 무엇인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게요. 제 앞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이거를 잠김이라고 할게요. 잠김이라고 하면은 저기 초점이 이미 맞고 있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지나가도 이 앞에 붓의 초점이 맞지 않고 원래 거를 계속 찍죠. 내가 어떤 사람을 찍고 있는데 그 앞에 행인 그냥 뭐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이렇게 찍고 있을 때에 이 앞에 내가 원래 찍던 사람을 계속 따라가고 지나가는 사람을 맞지 않는 기능. 하지만 이거 민감으로 놓게 되면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되는 순간 이게 여기 뺏겨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뺏기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보세요. 천천히 지나가 볼게요. 자, 이걸 다시 잠김으로 놓으면 잠김은 오래 있어야 돼요. 살짝. 이런 식으로 잠김은 다 가려야 되네. 원래 찍던 거를 계속 유지해 주려고 하는 속성이 잠김입니다. 잠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 사이를 지나가거나 이럴 때는 이거를 잠김 쪽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를 찍는데 우리 아이가 어떤 장애물을 계속 지나가거나 이럴 때 우리 아이를 계속해서 따라가주는 기능이 잠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찍던 피사체를 계속 유지해주는 속성, 새로운 피사체를 빠르게 따라가는 속성.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민감으로 해야 뭔가 더 정확하게 맞을 것 같은 상상을 하세요. 그래서 민감으로 하는데 그래서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원래 찍던 피사체를 따라가는 속성이 잠김입니다. 자, AF 이거는 그냥 표준 놓으세요. 이거는 이제 조리개를 이제 뭐 조였다 풀었다를 카메라가 구동을 하는데 이걸 초점 우선순위로 하면은 걔를 막 빠르게 움직여서 샤칵샤칵 이렇게 조리개가 움직이는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반셔터 시 AF 그냥 놓으시고 사전 AF는 내가 카메라가 향한 곳에 그냥 초점이 맞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그냥 꺼버릴게요. 그리고 필요할 때 반셔터를 누를게요. 아이스타트 AF는 뷰파인더에 눈 댔을 때에 이 사전 AF 기능이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꺼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앞에 초점이 맞았죠.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제가 건들지 않으면 계속 이 안 맞은 상태로 있어요. 근데 사전 AF가 이렇게 켜 있으면은 이 상태에서 자기가 이렇게 맞춰버려요.
제가 손을 대지 않았거든요. 제가 근데 이렇게 앞에 초점이 안 맞는 이게 있잖아요. 제 손에 지금 초점이 대충 맞았죠? 이 상태에서 제가 손을 치워도 갑자기 지가 카메라가 맞춰버리는 기능. 카메라가 향한 그 비춰지고 있는 곳에 초점을 계속 맞추는 기능이라 이거 켜 있으면 괜히 계속 초점 맞추느라고 배터리 달기 때문에 저는 얘를 꺼줍니다. 이거는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등록한 위치를 등록하는 기능, 이거는 그걸 지우는 기능인데 이것도 나중에 별도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프레임 색상은 초점의 이 프레임을 흰색으로 볼래, 빨간색으로 볼래, 이렇게 설정이 되는 메뉴입니다. 이거는 소니에서 참고로 공식적으로 일본 소니에서 이 알포 판매되기 전에 소니 코리아에 연락해갖고 김현수가 건의해서 반영해 줬으니까 저한테 꼭 전달해 달라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기능입니다. 제가 회색 안 보인다고 일본 엔지니어들 만났을 때에 일본 엔지니어 넘버 2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TV에다가 카메라 연결하고 초점 포인트를 찾아보라 그랬어요. 어디 한번 너네는 찾을 수 있나 보라고. 근데 못 찾았거든요. 니네도 못 찾는데 우리는 어떻게 찾냐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알포가 나왔거든요. 그 알포를 나오고 출시하기 전에 약간 뭐 됐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피드백이 왔었습니다. 영역 자동 지우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내가 초점을 AFS에서 맞췄을 때 초록색이 떠 있는데 그게 보기 싫으시면은 이거를 이렇게 켜주시면은 이런 초점이 맞았을 때 초록색이 있는데 사라지죠. 참고로 왼쪽 하단에 동그라미가 반 셔터를 누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반 셔터 표시가 있고 초점이 어디 맞았는지 이렇게 초록색 표시도 나오죠. 그냥 건들지 마세요. 연속 AF 표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AFC일 때 원래 이렇게 누르면 보세요. 아래 동그라미 나오고 왼쪽 하단에 동그라미 나오고 와이파이 모양 나오죠. 동그라미가 내가 반 셔터를 눌렀다는 걸 의미하고 이 와이파이 모양은 지금 반 셔터를 너가 눌렀을 때 초점 검출이 완료됐다. 근데 이렇게 가려지면은 나는 초점 검출을 하고 있지만 초점이 아직 맞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 셔터를 눌렀고 초점 검출이 완료됐고 만약에 초점이 안 맞고 이렇게 이동 중일 때는 이런 식으로 가운데 동그라미가 없는 와이파이 모양만. 이거는 AFC가 동작을 하고 있지만 어딘가에 초점을 못 맞췄다는 뜻이고 초점이 맞으면 저렇게 와이파이 가운데 동그라미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꺼버리면 나는 반셔터를 누르고 초점 검출을 하고 있지만 이 초점이 맞았다라는 표시가 나오지 않게 되죠. 이러면 나도 어디에 초점이 맞았는지 알지 못하니 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켬으로 놓고 위상차 검출 영역 같은 경우는 화면상에 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이 알포 같은 경우는 화면 전체가 위상차 영역은 아니고 요 검은 테두리 생겼죠. 검은 테두리 안에만 위상차 영역이라 빠르고 그 바깥 공간은 느리다. 요렇게 가면은 보시면 이거를 플렉스블 스팟 스몰로 요렇게 했을 때에 요렇게 하면은 여기는 위상차 영역이 아니라 느려요. 요렇게는 이 콘트라스트 AF로 동작하는 거라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는 느릴 수밖에 없다. 왜냐면 위상차 영역이 아니라서. 근데 이렇게까지 찍을 일이 없으니 사실 전체가 위상차 영역이라고 봐도 거의 무방한 거죠. 그래서 그냥 꺼버리고 그리고 플렉스블 스팟도 사실 라지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초점 위치의 순환은 이런 식으로 초점 위치가 상하 좌우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원래는 머물러 있는데 이거를 순환을 시켜 놓으면 이런 식으로 위치가 계속해서 통과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미세 조정 건드리지 마시고 노출 보정도 위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이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있는 메뉴는 영상 촬영할 때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바꿀 수 있게 해놓긴 한 건데 이 알포 같은 경우는 2번 후면부 다이얼이 굉장히 이제 스무스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노출 보정 넣어 놓을 수도 있어서 뭐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진 않아요. ISO를 저는 오토를 많이 씁니다. 최소는 100이고 최대는 원래 12800이 소니 카메라의 기본 설정인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102,400으로 놓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원할 때에 sho속이 확보가 되고 촬영이 돼요. 이거 너무 낮게 놓으면 조금만 어두워도 sho속 확보가 안 돼요. 이 sho속 그리고 셔터 스피드 확보를 이렇게 해놔서 제가 필요할 때
ISO를 올리더라도 저는 셔터 스피드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많은 분들이 노이즈 싫어갖고 셔속 확보 안 해서 흔들려 버리는 수가 많아요. 흔들려 버리는 촬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 ISO 범위인데 내가 ISO 오토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ISO를 별도로 설정할 때에 보이는 게 50부터 102,400까지를 볼 거냐, 아니면 나 확장감도 싫어, 나는 기본 감도에서만 쓸 거야 라고 하면은 이렇게 100부터 시작하고 확장감도가 4만부터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확장감도는 안 보이고 기본 감도만 보이게 되겠죠. 이거는 오토의 셀렉은 여기서 하는 거고, ISO 오토의 셀렉은 그냥 ISO를 수동으로 고를 때에는 여기서 이렇게 최소와 최대를 결정할 수 있다. 측광 모드는 다중 쓰는데 이 다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러리스는 다중 쓰라고 만들어진 카메라예요. 미러리스에 스팟 쓰시는 분들은 미러리스를 사실 미러리스답게 쓰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M이 멀티 측광이거든요. 멀티 측광을 했을 때 얼굴에 노출을 맞춰주는 기능이 바로 이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이 멀티 측광 쓰셔야 돼요. 옛날에 SLR에는 스팟 측광 썼던 이유가 안 보이니까였죠. 미러리스는 보이잖아요. 보이면 그냥 다중 측광 쓰면서 필요하시면 노출 고정, 노출 보정, 고정 이런 거 쓰시는 게 더 편합니다. 스팟이치는 그래서 뭐 사실 저는 쓸 일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여기는 다 기본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출 표정 건드리지 마세요.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래시 사용할 때 쓰는 건데, 가끔 이제 요거 켜놓고 플래시가 연사 터진다고 막 그러는 분 계신데, 요거는 이제 정목 눈 빨간 거 없애주는 기술인데 그냥 보통 꺼버리는 거 추천드리고, 화이트 밸런스가 있다면 오토를 쓴다라면 그 오토에서 이렇게 분위기나 흰색이 있는데 이게 노란 카페에 갔을 때 좀 더 노랗게 좀 더 하얗게 선택해주는 기능입니다. 디아로는 안부 보정 기능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끔과 켬을 보면은 어두운 거를 살려주는 기능이에요. 저는 이 기능 굉장히 많이 쓰는데 평상시에는 꺼놓고 필요할 때만 켜서 쓰고 있습니다. 마이 스타일 너무너무 제가 많이 쓰는 기능인데 요것도 이렇게 필요하시면 필요하신 거 쓰시면 되고, 사진 효과는 RAW에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JPG로 바꿔줬을 때에만 사진 효과가 이렇게 활성화되게 됩니다. 픽처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니에서 영상 쪽을 만들어 놓은 그 영상 쪽에 활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컬러 모드 같은 건데, 요것도 제가 이제 PP10 제 유튜브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컬러 튜닝을 좀 다르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AWB 셔터 잠금 기능은 뭐냐면 촬영하고 있는 중간에 화이트 밸런스가 변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내가 찍는 피사체는 변하지, 예를 들어서 웨딩홀에서 내가 신랑 신부를 찍고 있는데 옆에 불이 켜졌을 때 백색광이 신랑 신부를 비추고 있는데 노란 옆에서 노란 등이 갑자기 켜진다. 그러면 신랑 신부 그대로 있는데 광각으로 찍다 보면은 그 노란 불빛 때문에 카메라가 화면을 바꾸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 변하지 않게 쓰려면 이런 식으로 반셔터나 연속 촬영 중에는 화이트 밸런스를 변하지 말아라. 이걸 안 해놓으면은 연속 촬영하면서 화면이 계속 미세하게 변할 수 있거든요. 반셔터 중에는 뭐 변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초점 확대 기능은 아까 제가 사용자 정의 키를 제가 이전 영상에서 사용자 정의 키를 설정했는데 그 확대를 사용하는 거고, 얘를 5.9로만 해놔야 이걸 만약에 1.0으로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카메라에는 사용자 정의 키에 보면은 이렇게 초점 확대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 있는데, 자, 이게 1.0이면 초점 확대, 여기를 초점 확대 딱 누르면 어디를 초점 확대 할래? 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기를 할래?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확대가 돼요. 그게 귀찮잖아요. 귀찮으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5.9 해놓으면 누르면 거기가 그냥 바로 확대돼요. 그리고 보면서 그냥 이렇게 반셔터 누르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확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5.9로 해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확대되어 있는 시간에 2초 있다가 원래대로 돌아갈래, 5초 있다 돌아갈래 무제한으로 하는 게 편해요. 그래야 확대해놓고
계속 눌러도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 더 누르면 한 번 더 확대, 한 번 더 누르면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확대한 상태에서 AF 가능하게 하는 거, 이거는 확대한 이거는 확대가 예를 들어서 MF 모드일 때 포커스를 돌리면 확대가 되는 기능입니다. 피킹 설정 같은 경우는 초점이 맞는 부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건데 MF랑 DMF에서만 활성화가 되고요. 깜빡이 방지 촬영은 플리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켜 있으면 플리커가 있을 때에 화면에 안티 플리커라고 나오게 됩니다. 얼굴 등록하실 수 있고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등록된 얼굴 우선적으로 맞게 돼 있어요. 여러 얼굴 중에 등록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렇게 흰색, 초록색이 초점이 맞았다는 뜻이고, 이런 식으로 초점이 안 맞으면은 보라색이 이 보라, 요런 핑크, 보라, 요런 색이 뜨게 됩니다. 영상 메뉴로 가면은 동영상 노출 보정 다이얼을 동영상 메뉴로 놓으면 여기서 노출 모드도 바꾸실 수 있고요. 뭐 파일 형식, 영상의 파일 형식 이런 거 바꾸실 수 있어요. 영상 메뉴는 제가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별도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조용한 촬영은 전자식 셔터인데 알포 같은 경우는 전자 셔터 쓰게 되면은 젤로 같은 게 많아가지고 저는 안 쓰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 프론트 커튼 셔터는 전자선막 셔터인데 이거는 이제 2000분의 1초보다 더 빠른 셔터 스피드로 촬영할 때 bokeh 찌그러지는 거 줄이려면 쓰는 건데, 이거를 끄면은 셔터 소리가 끄고 켜고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끄면은 셔터 소리가 더 커져요. 하지만 흔들릴 수 있어요. 셔속이 떨어지면은. 그래서 이건 그냥 켜놓는 거 추천드리고, 스테디샷 별도로 이렇게 수동 렌즈 쓰실 때 사용할 수 있고, 광학 줌 그냥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 DISP에서 저는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은 다 꺼놓습니다. 요즘에 제가 약간 그런 수평 수준 맞춰야 될 때가 많아서 레벨을 넣어놨는데, 평상시는 사실 저는 레벨도 잘 안 넣어놓을 때가 많기는 해요. 파인더는 다 꺼놔요. 아무것도 없이 나는 사진만, 이 화면만 깨끗하게 보기 위해서. 여기 바뀌어 있는데, 여기 비활성화되어 있는 이 메뉴가 있는데, 요거는 HDMI 연결해 놓고 저한테 안 보이는데, 제가 이 DISP 메뉴 바꾸라고 하시면 자꾸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거를 수동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수동으로 바꾸면 파인더 수동 그러면은 이 뷰파인더 센서가 동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나야 뷰파인더랑 LCD가 자동으로 내가 전환이 되게 됩니다. 파인더 프레임 레이트인데 이거는 스탠다드는 60프레임, 하이는 120프레임. 120프레임을 쓰시면 화질이 떨어지고요. 스탠다드는 화질 우선, 하이는 높음은 속도 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60프레임이 느린 게 아니에요. 결코 소니는 60 아니면 120인데 타사는 대부분이 60도 잘 보장을 안 해요. 요즘에 최신에 나오는 것들만 이제 120 모드가 들어가긴 했는데, 타사는 이전 모델들은 60도 사실 지원을 안 했던 거라 그냥 이거 60프레임 쓰시는 게 낫습니다. 정말 뭐 아주 찰나를 찍어야 되는 스포츠 촬영 같은 게 아니면 저는 그냥 이런 스포츠 촬영 아니면 표준 놓는 거 추천드리고, 눈금 표시는 필요한 거 여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할 필요 없이 FN에서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노출 설정 가이드 같은 경우는 끄는 이유가 이게 켜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A 모드에서 조리개를 바꾸면 이런 식으로 조리개가 아래 주황색으로 바뀌죠. 노출 설정 가이드가 켜 있으면은 다른 메뉴가 안 나오고 조리개가 이렇게 멋있게 바뀝니다. 하지만 그럼 다른 메뉴가 안 나오니까 저는 메뉴를 보는 게 중요해서 노출 설정 가이드는 끔으로 하는 걸 그대로 권장하고, 라이브 표시는 카메라의 액정에 내가 보는 노출 상태, 컬러 상태가 반영되어 보여지는 거. 연속 촬영 길이는 내가 연속 촬영을 할 때에 연사로 이렇게 했을 때에 반셔터를 눌렀을 때에만 이런 식으로 왼쪽에 바가 생기죠. 바가. 저 버퍼예요. 버퍼. 저게 다 떨어지면은 연속 촬영이 중단이 됩니다. 촬영한 이미지가 2초 동안 보여주느냐 아니면 내가 눌렀을 때만 보여주느냐 설정할 수 있는 거. 사용자 정의키랑 기능 메뉴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영상, 이전 영상에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내 다이얼 설정 같은 경우도 이거를 쓰려면 그냥 쓸 수 없고 사용자 정의에서 하나의 버튼에다가 내 다이얼 전환 기능을 넣어놔야 돼요. 하지만 그러면 사용자 정의를 하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아직까지 여기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이얼 설정을 앞뒤를 뭐 엠모드 같은 거 쓸 때 원하시는 걸로 바꾸실 수 있고요. 회전 방향은 이게 약간 소니만 쓰시는 분들이 아니라 타사에서 기변하신 분들은 이게 회사에 따라서 이 다이얼 방향이 달라요. 니콘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니콘 쓰셨던 분들은 아마 반전이 편하실 겁니다. 돌아가면은 커지냐 작아지냐가 바뀌게 돼요. 이거는 다이얼 노출 보정을 후면부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이라면 후면부 다이얼에 놓아서 약간 그 저소음으로 노출 보정을 영상 중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원하는 렌즈에서 설정되는 거고, 토치 조작의 기능은 터치 추적으로 해놓으시면은 눌렀을 때 리얼타임 트래킹이 실행이 돼요. 동영상 버튼은 항상 되게 하느냐 아니면 동영상 모드에서만 되느냐, 그냥 항상으로 나의 아무 모드에서나 녹화 눌렀을 때 되기 때문에 조작 부담금은 다 잠그는 거 쓰실 필요가 없죠. 오디오 신호는 삐빅삐빅 거리는 거 끄고 키고 하는 거. 자, 기본적으로 여기까지였고, 이제 뭐 여기서는 뭐 PC 원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 별도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데, 비행기 모드를 제가 쓰는 이유는 쓸데없이 와이파이랑 블루투스에서 배터리 소모되는 걸 줄이려고 NFC 와이파이 그 블루투스를 꺼버리는 기능이 비행기 모드이고, 이 비행기 모드를 키면은 화면 중앙에 비행기가 뜨게 됩니다. 비행기 탔을 때 사진 잘 찍히는 기능이 아닙니다. 자, 넘어가서 재생에서 다 넘어가고, 이 기계 설정 할게요. 기계 설정에서 저는 삭제 버튼 눌렀을 때 보통 이 취소가 아니라 삭제로 해놔요. 그래야 찍었을 때 그냥 바로 재생을 눌렀을 때 삭제를 누르면 이게 취소에 있냐 삭제에 있냐인데 지우려고 누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삭제해 놓고 이렇게 바로 지워버리게 됩니다. 표시 품질은 그냥 표준 절전 시작은 5분 있다가 하는 거. 전원급 온도는 고로 놔야 돼요. 온도가 좀 뜨거워져도 영상이 계속 찍힐 수 있도록.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뜨거워지면 꺼져요. 이게 조금 더 인터락을 낮게 하냐 높게 하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터치 조작은 필요하시면 켜시면 되고, 터치 패널 이거는 이제 패널 플러스 패드로 해놓고 저는 얘를 보면은 상대 위치 해놓는데, 이거는 뷰파인더에 눈 댔을 때의 터치를 LCD를 터치할 수 있는 거였는데, 내가 오른 눈으로 뷰파인더로 대면은 오른쪽 2분의 1, 왼눈으로 된다 그러면 왼쪽 2분의 1을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보는 눈 기준, 왼눈으로 본다 왼쪽 2분의 1, 오른눈으로 본다 오른쪽 2분의 1 상대 위치 해놓고 뷰파인더에 눈 댄 상태에서 이게 터치 움직여 보시면 동작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적외선 리모컨 앞에 전면에 비추는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키셔야 되고, 자, 다른 거보다 요걸 꼭 하셔야 돼요. 녹화 미디어 설정인데, 저는 지금 보시면 이거를 정렬로 해놔서 1번 슬롯에 사진, 2번 슬롯에 영상 되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표준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한 메모리에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뭐를 꼭 해야 되냐? 파일 폴더 설정을 여러분들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야 이런 식으로 101의 앞에 폴더 번호고 90204, 이거 날짜 설정이 안 돼 있네요. 제가 이 카메라를 바꾼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날짜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자, 날짜 설정 가볼게요. 서머타임 아니니까 연월일이고, 이거 제가 소니에서 이게 얼마 전에 바디를 좀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8시 46분 이렇게 해놓고 나면 폴더 설정을 새 폴더를 딱 누르면 앞에 102가 폴더 번호고 10404죠. 이 1이 21년 앞에 102는 폴더 번호예요. 이런 식으로 또 새 폴더를 만들면 103이 새 폴더 번호죠. 뒤에가 10404가 1년 4월 4일인 거예요. 앞에 103, 104, 105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 놓으시는 거 추천드리고, 파일 설정에 저는 여기도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타이틀 날짜, 타이틀 이름 설정에다가 얘는 카피라이트의 C인가? 뭐지? 알파 7
알, 포.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영상을 촬영하면 영상 앞에 알파7 알포 몇 년, 아니 그 날짜 1, 2, 3, 4 이런 폴더 번호가 생성이 되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버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포는 내가 많이 쓰는 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카메라 설정을 이렇게 저장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스마트폰에다가 해놓는 그 연결해서 스마트폰에다 백업하는 기능도 있어요. 이러면 여러 개의 알포 쓸 때 내 카메라 세팅을 한 번에 옮길 수 있어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고 사용자 정의랑 기능 메뉴 다 썼고 부족할 때에는 이렇게 내 메뉴 설정을 해놓고 내 메뉴에서 이런 식으로 포맷을 내 메뉴에 등록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내 메뉴 와 있죠? 그러면 메뉴 버튼 눌렀을 때에 막 이런 데 메뉴 들어가 있다가 메뉴 버튼 누르면 그 메뉴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기능이냐, 내 메뉴에서 표시 이렇게 해놓으면 보세요. 자,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 고감도 이렇게 바꿨다가 나가면 고감도가 그대로 나와요. 하지만 많이 쓰는 마이 메뉴를 설정을 해놓고 요거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조 뭐 이런 거를 바꾸고 있다가 나갔잖아요. 다시 메뉴 버튼 누르면 이전 메뉴가 아니라 바로 마이 메뉴로 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뭔가를 바꾸고 있다 나갔다가 다시 메뉴 누르면 이런 식으로 마이 메뉴로 가게 된다. 이런 거를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니의 알파7 R4의 기본 카메라 메뉴 설명을 해드린 거였어요. 대메뉴 1이랑 2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세분화해서 설명을 했고 이 뒤에 메뉴들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사실 그냥 쉽게 아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앞서 올렸던 이 사용자 정의 키랑 기능 메뉴 같은 것들은 다시 한번 이전 영상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이 영상이 너무 빠르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이 배속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기본인데 조금 느리게 바꾸셔서 보실 수도 있으시니까 너무 빠르다 싶으면 유튜브 자체에 있는 배속을 조금 느리게 하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